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3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월 매출 1억 원은 그냥 찍는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특히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인 분들도 투잡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쿠팡 로켓크로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로켓크로스는 돈이 남는 구조일까요? 오늘은 감정 없이 숫자로만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으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판매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쿠팡에는 크게 3가지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 배송입니다. 쿠팡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보관과 배송까지 전부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쿠팡윙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포장하고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 로켓크로스입니다. 판매자는 개인이지만 쿠팡 물류센터를 이용해 포장과 배송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송도 빠르고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반품입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고객에게 단순 변신 반품도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과 광고입니다. 요즘 로켓크로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노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광고를 돌리게 됩니다. 문제는 광고를 끄는 순간 매출이 바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광고비와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얇아집니다. 여기에 쿠팡 PB 상품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셀러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25,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해서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면 기대했던 체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노출을 유지하려고 광고를 켜두면 그에 따른 지출도 생깁니다. 주문이 많아질수록 이 흐름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25,000원짜리 상품으로 1,000만 원 매출을 만들려면 대략 400개 정도의 판매가 필요합니다. 400개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량입니다. 그만큼 상품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가 계속 작동합니다. 입고와 출고가 반복되고 박스가 움직이고 송장이 붙습니다. 그리고 반품이 들어옵니다. 10%만 잡아도 40개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크로스 구조에서는 광고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를 켜두면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이 듭니다. 광고를 줄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고는 유지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고정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원가가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보통 판매가의 30% 중후반이 원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번에 모아보면 1,0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금액이 고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전환율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광고 효율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매출을 유지하려고 광고비를 조금 더 올립니다. 매출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남는 금액은 전보다 얇아집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통장에 쌓이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숫자는 커 보이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상품은 먼저 입고됩니다. 광고비도 먼저 나갑니다. 정산은 그 이후에 들어옵니다. 자금은 선투입 구조입니다. 재고를 넉넉히 넣었다가 판매 속도가 잠시만 흔들려도 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400개를 판매하기 위해 들여온 물량이 창고에 남아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계절이 바뀌거나 경쟁자가 늘어나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마진 구조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25,000원이 24,000원이 되는 순간 400개 기준으로 40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최종 수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출을 더 키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먼저 안정되어야 체감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2,000만 원이 되면 단순히 수익이 2배가 되는 그림은 아닙니다. 광고비도 함께 커지고 반품도 늘어나고 재고 부담도 커집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변수도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광고와 마진의 균형, 재고와 현금의 균형, 매출과 수익의 균형. 이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매출 숫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매출은 겉모습이고 수익은 구조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구조는 직접 계산해 보기 전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화려한 매출 화면 뒤에는 항상 이런 구조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서는 결과만 보입니다. 과정에서 빠져나간 비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과도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판단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처음에는 매출을 키우는 것보다 광고 효율을 맞추고 반품을 관리하고 재고 회전 속도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안정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수수료 정책, 광고 환경, 노출, 알고리즘, 경쟁자 수 모두 변합니다. 이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큽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서 실제로 남는 몫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목표라면 숫자에 집중하게 되고 수익이 목표라면 구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매출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보다 그 숫자를 만드는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왜 생각보다 안 남지라는 질문을 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델은 빠른 성장의 게임이라기보다 균형 유지의 게임에 가깝습니다. 균형이 유지되면 안정되고 균형이 깨지면 체감이 바로 달라집니다. 이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신다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